지금부터 앞서 살펴본 std array, std 벡터로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함수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함수는 모두 알고리즘 헤더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입니다. 대부분의 함수는 반복자를 인자로 요구합니다. 먼저 std fill을 통해 자료 구조의 모든 요소의 값을 특정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std 벡터는 생성할 때 모든 요소를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td array는 그것을 해주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std array는 이처럼 std fill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fill 메소드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std echo, std mismatch, std lexicographical compare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자료 구조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들 함수들은 반복자를 인자로 요구하므로 특정 구간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있는 특정 요소를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td remove, std erase 메소드가 있습니다. std erase는 C++20부터 제공이 되는 함수입니다. std remove는 실제 삭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동만 해줍니다. 반면에 std erase는 크기도 동시에 줄여줍니다. 물론 보통 자료 구조 자체에도 요소를 삭제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replace는 특정 값을 주어진 특정 값으로 모두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0들을 모두 1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replace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place도 이처럼 반복자를 인자로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있는 요소들만 특정한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std count는 특정 요소 값이 이 자료 구조에 몇 개 있는지 조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min element, max element, min max element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find, sort, binary sear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find는 특정한 값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sort는 정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binary search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때 find보다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accumulate는 구간의 합계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집합 연산들은 같은 종류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집합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서치처럼 자료 구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nique는 중복된 것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함수도 바이너리 서치처럼 자료 구조가 정렬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everse는 자료 구조에 저장된 데이터를 거꾸로 뒤집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merge는 여러 자료 구조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개별 데이터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방식에 의해 그것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자료 구조는 스택입니다. 스택도 std 벡터처럼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개할 자료 구조들은 보통 내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구현이 됩니다. 원하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기본적으로 std 덱을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SD 덱은 뒤에 소개하겠지만 앞과 뒤로 모두 효과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스택은 한쪽 방향으로 넣고 뺄 수만 있으면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leave for last in, first out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즉, 맨 마지막으로 삽입한 값이 맨 먼저 추출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 검사처럼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가로 검사는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그것과 쌍이 되는 열린 가로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때 비교해야 되는 열린 가로는 가장 최근에 만난 열린 가로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만난 열린 가로가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택은 또 그래프 검색에서 깊이 우선을 탐색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택은 삽입할 때 푸시, 추출할 때 사용하는 팝, 그리고 맨 마지막 삽입된 요소를 자료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기만 하는 탑 세 가지 기본 연산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의 팝은 항상 반환값이 없는 보이드 함수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요소를 자료 구조에서 제거하면서 얻고 싶으면 탑과 팝 연산을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팝 연산은 제거하면서 제거한 값도 반환해 줍니다. 하지만 C++에서는 팝 계열 연산들은 모두 반환 값이 없는 보이드 함수입니다. 스택에서도 푸시할 때 복합 타입을 함수추에서 생성하면 푸시 대신에 인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Q는 FIFO, First in, First out 자료 구조입니다. 즉 줄을 서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따라서 삽입과 추출의 위치가 다릅니다. 뒤에 삽입하고 앞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배열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순환 배열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배열로도 Q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Q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기본 연산은 push, pop, front입니다. 여기서도 pop은 보이드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Q도 내부 기본 자료 구조로 std, 덱을 스택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택은 경시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지만 Q는 너비 우선을 구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Q는 실제 응용을 만들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앞서 스택과 Q는 내부적으로 std 덱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덱이라는 자료 구조는 앞과 뒤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앞과 뒤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배열로 구현하면 순환 배열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연결 구조이면 이중 연결 구조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 구조 시간에 자세히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SD 덱은 순환 배열 방식도 이중 연결 구조 방식도 아닙니다. 동적 배열과 연결 구조를 조금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 SD 덱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구조 시간에 충분히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연산으로는 푸시백, 푸시프런트, 팝백, 팝프런트, 프런트, 백 6개의 연산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연산이 다 시간 복잡도가 O1입니다. 여기서 팔린드롬 이라는 그 함수를 만들면 팔린드롬은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효과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대개 넣게 되면은 앞에서 뽑고 뒤에서 뽑아서 서로 비교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팔린드롬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큐입니다. P4Q는 삽입하는 순서가 나오는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큐는 삽입한 순서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출되는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 큐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이진 힙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진 힙은 이진 트리이지만 실제 구현은 선형 배열로 구현이 됩니다. 우선순위 큐는 생성이 앞서 살펴본 스택, 큐, 덱보다는 복잡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할 기준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함수를 전달하여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4가지 C++는 방법이 있습니다. SG less, SG greater처럼 이미 정의되어 있는 표준 비교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비교할 함수를 직접 생성할 때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삽입한 데이터에 요 비교 연산자를 다중정의에서도 제공할 수가 있고 새 구조처를 정의하면서 이 함수 호출 연산자를 다중정의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때문에 이제 다른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 구조보다는 이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약간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C++ 우선순위 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std less를 사용하면은 가장 작은 값이 먼저 추출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준과는 반대로 이게 그 데이터가 추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사용하실 때 처음에 사용하시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진입이라는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삽입과 추출 연산의 비용은 O 로그 n입니다. 물론 탑은 O1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항상 O1에 우리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자료 구조인데요. 집합 자료 구조와 같이 살펴봐야 될 게 맵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맵을 세트로 함께 살펴봅시다. 맵은 집합 자료 구조의 키와 값상을 유지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은 키만 저장하는데 맵은 키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값을 쌍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맵은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키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키와 연결된 값을 빠르게 찾는 것이 그 핵심이 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둘 다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크게 이 집합 자료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삽입과 추출이 또는 삭제가 로그 n에 제공이 되고요. 해싱을 이용하면 삽입과 삭제를 또 검색을 O1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트리 구조를 이용하는 건 로그 n, 해싱을 이용하는 건 O1에 각종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1을 제공하는 그 해싱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자료 구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해싱에서는 해싱을 이용해서 저장된 위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해싱하는 비용이 늘 발생하고요. 또 다른 값이지만 해시의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해시 값의 결과가 서로 다른 값이지만 해시 값의 결과가 같으면 충돌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충돌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대폭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충분히 큰 용량의 내부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통은 저장될 데이터가 N개이면은 그것의 1.3배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충돌을 적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O1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자료들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순서를 갖고 저장되지가 않고 막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떤 순서로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 해싱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균형 이진 검색을 이용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들을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도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얼마만큼 저장할지를 모른다. 그리고 또 그 정렬된 어떤 기준으로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들을 자주 접근해야 된다.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자주 또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싱 기반이 아니라 셋을 쓰는 게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기반의 집합 또는 맵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해싱을 이용할 때는 그 내가 저장되는 데이터 값의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해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 내가 제공해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학생 객체를 키로 쓰고 싶다. 그럼 이 학생 객체의 해시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시 값만 계산하는 것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시 값이 같을 때 실제 저장된 값이 똑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 알기 위해서 요 비교 함수도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싱을 이용할 때는 해시하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겠고, 또 비교 그 이코르 함수도 다중정의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셋은 만들 때 그 비교하는 함수를 같이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거는 그 프라이오리티 큐를 만들 때처럼 비교 함수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에서도 어떤 키를 사용할 것이면 이 키를 비교할 때 쓸 함수를 내가 만들 때 제공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시 타입을 내가 저장할 때는 그 비교 함수를 굳이 제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학생 같은 것들을 집합에 저장한다. 그럼 이 학생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할 비교 함수를 저장할 때, 아니, 그 집합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이제 만들어서 priority queue처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set 계열과 unordered 계열, unordered set 쓸 때, 맵과 unordered 맵을 쓸 때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필요할 때 좀 더
적합한 애를 골라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C++23부터는 SED 셋, SED 온오드 셋 말고 SED 플랫 셋도 제공을 하고요. 또 SED 플랫 맵도 제공합니다. 이 플랫 셋, 플랫 맵은 내부적으로 정렬된 배열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를 빈번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지만 한번 데이터를 다 삽입하고 나서 고정된 상태로 쓴다 그러면은 SE셋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캐싱 효과도 더 있고, 그리고 반복자를 사용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맵을 쓸 때 꼭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이 빈도수 맵입니다. 보통 이제 문자열을 처리할 때 문자 빈도수 배열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자 빈도수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적은 배열 공간을 직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B, C, D에서 A부터 Z까지는 0부터 25라는 숫자로 자연스럽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빈도수가 아니라 문자열 빈도수를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것은 배열을 만들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몇 번째 색인에 저장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색인을 어떤 독특한 색인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빈도수 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 맵을 이제 C++에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이처럼 만약에 내가 n개를 저장한다 그러면 2.3개의 공간을 맵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맵 S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면은 빈도수 맵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맵을 우리가 쓸 때에는 푸시라는 보통 키와 값을 줘서 저장하는데 키와 값을 줄 때 이제 어떤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요 색인 연산자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처럼 맵 그래프 이퀄 5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키에 대한 값이 5다라는 것을 맵에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로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처럼 아직 한 번도 저장되지 않은 키를 접근하게 되면은 요 색인 연산자는 그 키 값에 대한 기본 값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0으로 기본적으로 저장해 주기 때문에 없을 때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C++에서 빈도수 맵을 만들고 싶으면은 필요한 용량의 맵을 만든 다음에 그냥 요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은 빈도수 맵을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D Ranges 라이브러리는 되게 최근에 추가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20부터 C++20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바는 그 전부터 스트림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했는데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자바에 있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반복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내부 반복과 연쇄 호출을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TD range도 이처럼 내부 반복과 연쇄 호출을 통해서 선언적 그 함수형 프로그램에 가깝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가 있을 때 필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에 있는 값들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든만 걸러내고 그 만족하는 애들을 이제 n 곱하기 n 해가지고 그걸로 바꿔준 다음에 그 바꿔준 것들을 또 다 결합해서 합계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거를 필터를 적용하고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런 뷰를 만들고 그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큐뮬레이터는 함수를 불러 가지고 최종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fold left라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뷰를 만들어 가지고 어큐뮬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인지에서 있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합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해보면 오히려 반복문으로 이런 결과들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편해진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급 C++ 개발자로 넘어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C++에 익숙해지고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C++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요 SED ranges 라이브러리를 이제 잘 활용할 줄 알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D variant라는 게 있고요. 또 SED 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단일 데이터를 유지할 것이 필요하면은 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값들을 내가 한 곳에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SED variant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오리를 하나의 자료 구조에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애니멀이라고 하는 상속으로 묶여 있으면 애니멀을 이용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얘네들이 그 상속으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이제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STD variant나 STD any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STD any는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지만 STD variant는 요처럼 cat, dog, dog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주면은 요 세 종류의 객체들만 이제 애니멀 타입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벡터 애니멀 해가지고 요 종류들 강아지, 고양이, 오리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그 방문자 패턴이라는 걸 써서 다형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다형성을 활용하려고 하고 싶으면 상속으로 묶어가지고 가상함수를 만들어주고 또 포인터나 참조 타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만약 하지 않고도 내가 다형성으로 여러 종류의 그 객체들을 처리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언트로 묶고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그 다양성으로 호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SED visi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르면은 이 애니멀이 캣이면 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겠고, 오리면 요 메소드가 불러지는 거고, 강아지면 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다양한 그 상수로 묶여져 있지 않은 애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함께 유지하고 싶다. 그럼 SED variant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유지했을 때 어떤 가상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그 만들어져 있던 이 클래스들에 있는 함수들을 다형성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싶으면은 요런 그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타입에 대해서 함수 호출 연산자를 다중정의해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형성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객체장 설계 패턴에서는 방문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제 고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6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설명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